올림픽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이 여기서 말장난을 여기에서는 소통을 하세요. 소통 서로 이해가 할 수 있게끔. 조정위원회를 갖다가 목적 없이 조정위원회를 열어요? 뭐 목적이 있으니까 조정위를 연 것이지. 의장님 그러니까 그것도 그 30일 날이면 부군수는 이미 발령이 난 사람을 갖다가 위원장이랍시라고 하다 그 부항으로 이제 관계도 없는 분을 위원장으로 놓고 갑자기 뭐 말일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 못됐으니까 그걸 말씀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장난 하지 말고 그렇게 저희 대답하세요. 2025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 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 담당관 김병태입니다. 군정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 담당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화일 기획정책팀장입니다. 정성진 예산팀장입니다. 김민정 의회 법무팀장입니다. 신정승 홍보팀장입니다. 김지영 감사팀장입니다. 이영란 인구활력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부터 2023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 일반 현황과 3쪽의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 2024년도 단위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추진부터 부안형 농촌유학 참새학교 운영 순으로 신규 및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국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정부 예산 감액안 의결에 따른 국회 단계 신규 사업 미반영 부분을 2025년도 정부 추경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및 인구활력 등 지역 현안 사업 대응과 인적 네트워크의 철저한 정비를 통해 2026년 국가예산 6천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조 군수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성실한 공약 이행과 체계적인 관리로 2025년 민선 8기 한국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 최고 등급 SA 달성을 목표로 하겠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 80개의 공약 사업에 대해 누수 없이 추진하도록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조 부안형 ESG 플러스 N 상생 협력 추진입니다. 부안형 ESG 플러스 N 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평생 부안 갯벌 프로젝트, 바다단풍 블루카본 조성,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비건 농부 육성 등 농촌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공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소셜 스타트업, 정부 및 공공기관, 비정부기구와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조 군민 체감업 적극 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하여 연 2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감사와 문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을 홍보하여 적극행정이 당연한 공직문화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민간자본 1조 원 부안 유치입니다. 민자유치 추진 중인 9개 사업을 주기적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쟁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부안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조 노을대교 건설과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노을대교 건설에 따른 인근 지역 발전 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3개 분야 27개 과제 총 사업비 6조 9,8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도출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부안 발전 방향에 적용하고 부안군 중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서해안 랜드마크 형성 및 관광벨트 구축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규제지표 목표 달성을 위하여 25년도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우리군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건의규제 선정 및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로 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각종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조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 사업 및 시책의 시의성 있는 홍보를 위하여 홍보 트렌드 변화에 맞춘 소셜 미디어 분야의 군정 홍보를 강화하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사실에 입각한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도록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조 부안 군정 뉴스 운영입니다. 2025년도 군정 뉴스 12회 운영을 목표로 월간 군정 주요 이슈와 소식을 종합 뉴스 형식의 기획성 콘텐츠로 구성하고 유튜브 등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군정 홍보에 초점을 맞춰 내실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조 청렴의 길 조성 신규 사업입니다. 돌파거리 공영 주차장 연결 통로에 청렴의 길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부패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위에 가시화하여 우리 군 내위부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조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군정 실현입니다.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관리를 통해 내위부 청렴 체감도를 높이고 주도적인 청렴 시책 추진을 동력 삼아 전 직원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와 실천 의지를 높여 종합 청렴도 1등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조 생활인구 유입 확대 부안사랑인 제도 운영입니다. 부안사랑증 발급과 부안사랑인 가맹점 등록 관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수집으로 생활인구 확보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관계 형성과 재방문을 위한 관광, 축제,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를 제공하여 생활인구 월 40만 명 유입을 통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단위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7조 2023년 2024년도 군정 질문 추진사항입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소관 6건은 처리 결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조 202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입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소관 2023년 13건 처리 결과 완료하였고 2024년 13건 중 추진 중인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조 부안군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운영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 투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5조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페널티 증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확보 방안과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36조 주민 참여 예산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공공성 있는 주민 제한 사업들이 영역별로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참여 예산의 읍면 실링 배분 시 인구, 면적, 전년도 성과 등 차등 요소를 반영하여 참여 예산 편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조 5분 자유 발언으로 정책 반영률 제고입니다. 5분 자유 발언 41건 중 36건이 반영되었고 미반영된 사업은 대부분 중장기 사업으로 구체적인 추진 사항을 관리하여 반영률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조 정부 예산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 필요입니다. 한 발 앞선 사업 발굴과 발품 행정을 통해 중점관리 사업이 정부 안에 반영되도록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효과성 있는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소통 토론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조 직무성과 지표의 개선 방안 마련 및 직렬별 업무 배치 철저입니다. 부서별 성과지표 컨설팅을 통해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목표 설정을 지향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 관리하여 실질적인 군정 성과가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조 각종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마련 및 보고 철저입니다. 연간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대응하도록 하고 의회 간담회 시 공모사업 신청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고 군정 현안을 공유하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1조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의 개선 대책 마련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및 집행 현황 점검을 통해 당초 사업이 취지대로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 담당관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대 의원. 우리 기획 담당관님 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기획 감사 담당관 업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그쪽 보면은 민간자본 1조 원 부한 유치죠. 네. 이게 지금 사업이 지금 이게 민자 유치인가요? 아니면은 우리 군에 대한 어떤 기본 목표인가요? 그 9가지 추진하는 것이. 네, 이게 민자유치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군수님 공약으로 봐도 될까요? 현재 지금 공약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9가지 사업 중에서 네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추진 과정에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네,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자재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격포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하고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그다음에 지역 주도형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챌린지 테마파크 조성, 그다음에 VR AR 테마파크 리조트 조성 사업, 그다음에 정주영 테마마을 레저용지 관광개발 사업 등이 지연이 되고 있고요. 현재 중단되고 있는 사업이 레저용지 중에 이제 해양 레저 관광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추진 계획이 보면은 전반적으로 2004년도에 보면은 한 3건 정도가 지금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네. 또 2005년도에 2025년도에 네. 지금 추진되는 걸로 지금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그 담당관님은 공무직을 오래 하셨지만 민간자본 유치 이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 그 공약이 안 되면은 참 상당히 힘든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요. 이거는 민자 유치라는 것은 어떤 선출직께서 부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그 발판을 마련해가지고 업무 보고에서 1조 원이라는 1조 원을 그 부안을 만들겠다 야심차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못 되거나 하면은 또 추진이 되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때에는 이것도 정말로 위험한 요소입니다. 사실은 어떤 그 발전적인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 담당관께서 어떠한 대처를 또 계획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은 저희가 추진부서하고 최대한 협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그 투자자분들하고도 또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해서 아무튼 공약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최대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리 의원님. 네, 기획관님. 그 새해에도 부안 군정 발전을 네.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 우리가 21페이지를 보면요. 그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군정 실현이 있죠. 네, 네. 지금 현재 우리 작년 2024년도에도 부안군 그 한국지방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우리가 7등급쯤 그 5등급을 받아서 빗불로 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올해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시는데 네.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공공기관 ESG 평가는 청렴도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인데요. 예. 저희가 현재 B 플러스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ESG 관련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ESG 관련 평가는 향상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청렴도 평가가 저희가 2등급에서 이제 3등급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청렴 노력도는 40%의 이제 2등급으로 만점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청렴 체감도에서 60%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설문조사거든요. 설문조사인데 저희가 이제 외부 체감도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3등급으로 이제 청렴 체감도가 60%라서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3등급으로 좀 하향 조정됐는데 저희가 이 외부 체감도 설문조사는 민원인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305명이 지금 설문에 응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안 좋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올해는 청렴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민원인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청내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청내 방송도 이렇게 들어보면 네. 너무나 그 획일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구태의원은 쉽게 말해서 그 네. 어떤 그걸 느끼지 못하셨나요? 네, 본 의원은 알겠습니다. 가끔 들을 때마다 그런 점을 많이 느꼈어요. 그 계속 그 리바이벌 네. 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그 패턴 흐름을 갖다가 네. 좀 바꿔서 지금 흐름에 맞는 우리 청렴도를 세울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좀 가미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네. 말씀이십니다. 네.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두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담당관님, 그 2024년도에 네.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또 잘된 점도 있었고 군정이 좀 역동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획하면 담당관실에서 중추인 역할을 해왔는데 올해도 네. 그에 대한 소임을 좀 다할 수 있도록 해드릴 말씀드리고요.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저희가 지금 청렴도 3등급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1등급 떨어졌었잖아요. 네. 예,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투명하고 또 전략적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래서 공무원들이 청렴도라든가 청렴도가 결국 업무 추진에 있어서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라겠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재정 여건을 보면 지금 저희 그 전라북도에서 5개 시군이 지금 민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네. 저희 부안군 아직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네, 현재는 재원이 없습니다. 근데 재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올해 지금 저희 그 세입 예산을 보면 자체 예산이 4,771억이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우리 지방세 수입도 있고 보전 수입이 이제 있고 보면은 지방기부세가 3,075억인데 거기에 조정금이 166억. 근데 이게 결국 지금 이런 사업들이 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국도비 부분에 대한 매칭 사업비로 다 집행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자체 재원이 쓸 수 있는 군수가 쓸 수 있는 실링이 부족하다. 네. 이제 근데 그것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도 좋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 사업이 우리 부안군에 얼마만큼의 유익한 사업이고 부안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 재원이 많다면 가져올 수 있죠. 그걸 가져와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자체 수입이 적어요. 지금 지방기부세도 올해 지금 얼마가 지금 안 온 것이죠? 400억 정도 안 왔나요? 2년간 합치면 한 410억 정도 안 왔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공모사업도 그 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물론 다 선정이 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일단 노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지방 여건이 안 좋고 재정 여건이 안 좋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올해 지금 162억을 지금 꺼내 온 거잖아요. 원금 회수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물론 재정안정화기금이 그런 때 재정이 고갈됐을 때 쓰기 위해서 순세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애치시키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게 그냥 매칭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재원을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이제 돈이 없어 못 주겠다. 그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다른 시구는 국도비 확보를 안 했냐? 다른 지금 재난지원금, 민생안정기금을 지원금을 주는 시구는 국비를 확보 안 했기 때문에 자체 재원이 남아서 주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2024년에 국도비 대응해서 저희가 군비 매칭을 못한 게 한 160억 원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의장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데 군비 지방비 부담이 적은 쪽으로 이제 또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사업 부분도 진행 상황을 점검을 해서 삭감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올해 신규 사업이 몇 건인 줄 아시죠? 제가 보니까 20건에 99억이에요. 신규 사업 올해 2025년도 하는 신규 사업이 이게 자체 사업이 7건에 58억 약 59억이고 보조 사업이 13건에 약 41억 정도. 네. 이 합치면 약 99억 100억 정도의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연속 사업에 대한 부분도 아까 기획감사 담당관님 말씀대로 160억 정도가 매칭을 못해서 허덕이는데 또 신규 사업을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신규 사업을 보면 시급성이 따질 수 있는 부분이 그다음에 물론 재원이 충분하면 서로 관계 없이 진행을 해야겠죠. 근데 재원이 부족한데 불구하고 시급성이 없는 신규 사업이 무려 22건이나 된다. 20건이나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사업의 완급성을 좀 따져서 편성했으면 쓰겠고 아까 기획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기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기에 시급성이 없는 부분은 좀 더 사업을 완급을 따져서 삭감을 한다든가 해서 다시 재정 조정을 좀 했으면 쓰겠어요. 주경 때라도. 네, 그건 네. 그렇게 꼭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생안정지원금이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정적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원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여러 세부적인 디테일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군정조정위원회 있죠? 네. 위원회를 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그런 부분 민생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회를 열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군정 얼마 전에 했다며요. 12월 전에 뭐 때문에 소집을 했어요? 그거는 변산 해수욕장 리조트 관광 휴양콘도 개발 사업 관련 건입니다. 네네. 그렇잖아요. 그것도 중요해서 긴박해서 한 거잖아요. 그 주 내용이 뭡니까? 그 주 내용이 주 내용은 작년 말로 연장을 1차 했던 그 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 부분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 취소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결정하는 그런 조정위원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는 정말 이 사업은 계약을 파기해야 된다라고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군조정위원회에서 열어서 이 내용이 올바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연장을 그냥 해줘야 되기 위해서 이 조정위원회를 열은 것인지.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도 제가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그 사업을 그 기간 연장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 위원만 참석한 게 아니고 저희가 외부 위원도 4명을 추가로 위촉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전문가랄지 금융 전문가 또 이제 법을 전공한 교수님이나 관광학을 전공한 교수님 이렇게 4분 정도 이렇게 외부 전문가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뭐 심탄회 없이 말씀을 다 하셨고 다만 이제 뭐 지금 현재 이 계약을 파기를 하고 다른 또 투자자를 구한다 할지라도 기간에 있어서 한 3, 4년 이상은 더 소요가 된다 이런 또 의견이 있었고요. 또 지금 현재 이런 건설 경기 상황에서 PF가 잘 안 일어나는 부분은 아마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 서로 이렇게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아마 그 뭐 녹취록이라든지 아니면 다 있겠죠. 네, 뭐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도 다 있고.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행감에서. 네.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무시하고 그러면 의회는 한번 사전에 얘기는 한 적이 있나요? 그 사후에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무조건 뭘 해놓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해버리면 이거는 의회와 그 집행부가 정말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사후에 얘기하고 그러게 뭐 무시한 처사밖에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각종 언론에서도 의혹이 많이 또 증폭이 되고 언론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수를 해야 되나요? 뭐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이건 당연히 의회를 네. 무시한 처사예요. 예. 제가 이제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회의 소통을 제가 잘 해야 되는데 그 사전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예. 예. 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 그 생활안전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서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만들고 회의 기능은 그렇게 방어하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도 또 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여요. 그게 기획 담당관님께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고심하겠습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빨리 고심해서 그리고 원장님 자료 요청 한번 할게요. 군정조정위원회 12월 며칠에 했습니까? 12월 30날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30날 회의로 하고 뭐 내용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항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예, 우리 교육감사 담당관님 작년 한 해 동안도 많은 업적을 나누시고 또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하는 업무 보고 시간인데 정말 올해는 다른 때와 들려서 정말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돌이켜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뭐 많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올해는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교육감사 담당원님께서는 많은 고민과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뭐 우리 의원님께서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저희가 다른 인근 시군에는 지금
이미 설 명절 안에 민생 지원금을 주었다고 선포한 시군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네. 우리 군에는 우리 군민들께서 정말 소유감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못 들으셨나요? 지금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 전화를 굉장히 어렵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통화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뭐 각종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논의를 좀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안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민생 지원금을 혹시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부분도 군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1차 저기를 한 다음에 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래야죠? 일단 뭐 이런 논의가 되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변산 관광지 관련해서 12월 30일까지 아무런 저희가 없을 때는 계약 파기를 한다고 여러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의원님께서 그 부분이 너무나 지연이 이렇게 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12월 말까지는 틀림없이 한다고 약속을 이렇게 구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 날 무엇이 바빠서 그 위원장은 지금 부군수지요? 네. 부군수가 그날 도장 하나 찍고 이미 도청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누가 주최를 했습니까? 추천 그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로 돼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네. 그 부군수는 이미 발령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날 그 부군수님께서 발령을 받아 그날 지금 가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군 조정위원을 지금 열어서 군 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연장을 지금 해준 것 아닙니까? 네. 그랬으면은 바로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뭐 의장님한테는 보고 혹시 하셨습니까? 바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감사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부안군의 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연장해 줬다는 것은 부안군 의를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파기를 분명히 하라고 그 효력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30일 날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연장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특혜를 주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도 이렇게 좀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 교육감사 담당관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일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12월 30일까지 만약에 저기 뭐 계약 파기를 하라고 그랬으니 한 번쯤은 그래도 전체적인 의원님들 모두 의장님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를 한 번쯤 하시고 난 다음에 저기 실시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도 않고 이렇게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연장을 해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안 군민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지금 시장 상인들은 뭐 매년 인구 감소로 인하여 정말로 다른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실작 인근시군에서도 이런 부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고 이미 몇 시군은 민생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결정을 하고 설 명절 안에 지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우리 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렇게 저기 않는 부분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지금 이의가 지금 나와야 하는데 전혀 이의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뭐 의원 의장님이야 의원님께서 다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좀 저기를 해야겠다고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고요. 저희가 우선 재원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충분히 고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허리끈을 조아매고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실 의원님들 오늘 시간 많으시니까요. 충분히 차분히 해주십시오. 김원진 의원님. 그 담당관님, 그 우리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가 기획담사 담당관실에 있잖아요. 네, 네. 그 3조 결정 사항을 보면 지금 각 항에 대한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군정조정위원회 작년 12월 30일 날 개최를 했을 때 지금 제5호 그 밖에 군수 결심을 필요로 하는 정책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에 근거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군수의 결심이라고 한다면 군수의 결심은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결심을 해서 군정조정위에 올린 겁니까? 거기에 군수 그밖에 조례가 제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요. 예산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군정조정위원회 예산 변동? 네, 네. 왜 예산 변동이죠? 이제 저희 사무 운영 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 여기에 의해서 개최를 네. 했다는 말씀이셔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재산을 저희가 이제 매각을 하고 거기에 네. 따른 수입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에 따른 또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예, 예. 아니 매각 수입은 2025년도 예산에 수입에 잡히지 않았어요. 세입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세입에 잡혀 있다고 한다면 네. 군정 조정위를 열어서 연상kam을 해야 되겠죠. 연장을 한다고 한다면 연장을 해야 되니까. 또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예 있고요. 아니 근데 그 그다음에 항목 그냥 예, 예. 3호에 의해서 군정 조정위를 열었다는 것은 맞지 않고 다만 5호에 의해서 군수가 내가 계약 기간을 12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줬는데 자광에서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연장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를 하든. 근데 그 부분을 군정 조정위에 안건을 올렸을 때 휴양콘도 매각건에 대해서 계약 연장을 해야 할 것인가 연장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로 안건을 올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수의 결심이라고 한다면 군수가 계약을 연장해야겠다. 그러니 군정 조정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오라고 올린 것인가. 어떤 것이 팩트냐 이 말씀이죠. 계약을 그때 당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부 위원뿐만 아니고 내부 위원하고 이제 외부에 저희가 유부위원 네 명이 네, 들어있다면서요. 네, 네. 당연직 다섯 빼고 명, 예, 5명이 유부위원 있었는데, 예, 예. 그러면 저희가 그 뭔가를 딱 정해놓고 한 적은 없고요,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충분히 외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충분히 청취를 했고, 아까도 회의록을 뭐 요청하셨는데 충분히 저희가 이제 그 의견 청취를 했고, 지금 현 상황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지금 PF가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아니 담당자 예, 말씀이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네, 우리가 어떻게 사업자의 입장을 사업자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계약 조건을 성립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의사의 성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면 의사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 의사 결정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은 뭐냐면은 이행이 조건이에요. 이행되지 아니한다면 본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계약이 계약서에 6개월간의 잔금이 납부가 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건 하에 군수가 이 부분 해제를 않고 연기를 해줘야겠다, 연장을 해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군정 조정위에 올려서 군정위원회에서 그 결심이 맞다 그렇게 해주시라고 결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 결심이라는 부분은 맞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뭔가를 딱 정해놓고 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아니 예, 오후에 예. 그밖에 군수가 결심을 필요로 한 사항이라고 아니, 명문화 저희 되어 있다니까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그 군정조정위원회 사항 중에 3호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굳이 아니 3호는 예, 예. 예산의 변동에 가져오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계획이나 예산이 변동되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에 예산의 변동이 있죠? 저희가 이제 일단 2025년도 그게 세입으로 잡혔다면 매각대금 잔금이 세입으로 잡혔다면 그분에 대한 예산 변동이 있으니까 열겠죠. 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전혀 예산의 변동이 없어요. 그분이 중도금도 납부를 안 했고 지금까지 그 가상금도 납부를 안 했어요. 계약금만 냈고 그러면 자광 측에서 그동안에 못 냈던 과태라도 내겠다. 아니 가상금만 내겠다. 연체 가상금만 내겠다. 해서 세입이 잡힌다고 한다면 그걸 군정위원회에 열어야죠. 열 수도 있겠죠. 근데 전혀 예산의 변동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네, 그래서 이게 오후에 의해서 했나? 군수가 결심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의뢰를 했나? 해서 내가 물어보는 말이거든요. 저희가 뭐 그 근거를 5호로 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3호나 이런 저도 쭉 그 조례를 봤는데 지금 뭐 정확히 제가 기획 아니 담당관이 3호가 그거다니까요. 자 3호. 네, 예. 자 3조 제 3조 1항 3호 운영 계획과 네.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영 계획이 지금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거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지 저희가 그밖에 그거를 적용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정확히 포괄적 말씀드리지만 운영 계획을 넣었다는 거에다가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계약을 파기한다면 또 이제 그 사업 투자자를 또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계획이 다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항을 저도 분명히 받고 해서 아니죠. 그걸로 이게 한 지금 거고요. 절대로 계약권 때문에 한 네. 거잖아요. 계약권 때문에. 계약을 연장할 것인가 해제할 것인가 그 부분을 결심을 얻기 위해서 군정 조정을 연 것이지 전체적인 운영 계획의 변경이 가져오기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요. 운영 계획이 변경이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 계획은 이미 섰어요. 서서 매각을 했고 끝났다니까요. 운영 계획은
매각으로 인해서 계약이 성립된 순간 운영 기간 끝났어요. 다만 매각을 해서 그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10년 이내에 사업 계획을 변경이 왔을 때는 매각 계약을 소급해서 취소했다는 사항은 있어요. 근데 계약 자체가 성립을 해서 그 뒤에 중도금이나 잔금이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계약 주권을 변경할 것인가, 이제 그러니까 계약을 연장할 것인가 해제할 것인가 이 부분을 군정위원회에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 특별회계 세입이 지금 135억 정도 잡혀 있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정조정회 개최를 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순간 저희는 이제 다음 계획이 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또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을 하려면 공모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제반 사항이 있잖아요. 그 옹대한 변명이고 네. 그러면 계약이 해제가 되고 난 뒤에 운영 계획을 변경이 온다면 그때 군정위원회를 열어야겠죠. 담당관님 말씀하신다면 계약이 존속되는 이상은 운영 계획이 변경이 필요가 없어요. 운영 계획 변경은 그 의뢰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좋다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상호 협의가 되어 예, 있는데 그 저희가 뭔가를 연장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해놓고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파기가 그러면 된다면 군정조정위에서 네네. 설명을 했더니 네. 군정조정위에서 아 그래요? 그러면 계약 기간 내년 2025년도 10월 달까지 연장해 주십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은 10월까지 연장하냐 아니 내년 이게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을 연장하냐 아니면 파기하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그 안건을 놓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들이 결정을 해주신 거지. 담당관님, 예. 김원진 의원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데 눈높이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제 담당관님이 여기서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을. 여기에서는 소통을 하세요. 소통 서로 이해가 할 수 있게끔 조정위원회를 갖다가 목적 없이 조정위원회를 열어요? 뭐 목적이 있으니까 조정위를 연 것이지. 의장님 그러니까 그것도 그 30일 날이면 부군수는 이미 발령이 난 사람을 갖다가 위원장이랍시라고 하다 그 부항으로 이제 관계도 없는 분을 위원장으로 놓고 갑자기 뭐 말일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 못했으니까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리저리 해서 솔직하게 이리저리 해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뭐 다음 우리가 또 사업자를 하려면 또 공고 기간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은 다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그게 무슨 계획에 넘어간다고 그러고 솔직하게 말장난하지 말고 그렇게 저희 대답하세요. 저희 김원진 의원님 더 말씀하십시오. 담당관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효력을 다시 보고 판단하고 그때 다시 더 질문을 할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현기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여 앞에 언론인들도 계시는데 17쪽에 보시면은 군정 홍보 추진으로 인해서 홍보 매체로 보면 신문이나 방송, 뉴미디어, 유튜브 5기 광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 부안에서는 신문에 한 번이라도 광고한 적 있습니까? 부안에 대해서? 신문요? 예. 뭐 일간지라든지 지방지라든지 우리 지역 언론에 우리 부안군 홍보한 내용이 있냐고요. 저희가 신문에 지명 광고하는 거는 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뭐 신문은 몇 가지 안 보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부안군 살기 좋은 부안군으로 오십시오. 예를 들어 살기 좋은 경기도는 가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부안은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방송을 보면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5대살 애기 유임일, 아기 유임일 그런 선전도 하는데 우리 부안은 방송에 무슨 홍보를 합니까? 저희가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쭉 이미지 광고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발적으로 어떤 건이나 행사가 있을 때 홍보를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 따라서 이미지 광고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문 한 가지 것만 가지고 내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언론인들한테 신문대하고 홍보비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전번 24년도에 언뜻 한번 그 질문을 한 것 같은데 25년도에는 실장님이 우리 부안군 언론이 지금 몇 분입니까? 간담회 한 27분이하고 나눠서 하죠. 의도 이틀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 광고 그 언론인들한테 우리 부안에 인구도 적지 뭐 여기 뒤에 보니까 또 참새학교도 만들고 막
그런 홍보를 과감하니 해야 우리 부안으로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하지.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뭐 귀농개촌, 살아보기 운동 해갖고 인구가 늘어납니까? 오그라지죠?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충분히 언론인 근데요, 분들과 이번 25년부터는 네, 예. 신문 광고를 좀 실장님이 계획을 좀 짜시든지 해서 광고에 우리 부안 한번 띄우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영규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 기획감사 담당관께서는 이강세 의원님께서 그 군정 조정위원회 회의록 내용 그 또 명단까지 그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네, 확인해서 그 지금 몇 분이죠?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그때 참석한 위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해서 내부 외부해서 한 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명단까지 해서 그 제출해 주시고요. 그 기획감사 담당관실은 우리 부안 군의 컨트롤 타워잖아요. 모든 기획 조정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하고는 전혀 틀려요. 국민들이 정말로 궁금해하고 원하고 뭐 이런 것들 갖다가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그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다 군청에서부터 의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안 하고 의 눈치를 보면서 말장난으로 자꾸 비껴가려고 그러고 그런 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솔직하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걸 타결해 나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지. 지금 우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얼마나 있어요? 예, 현재 50억 있습니다. 전에 내가 의원할 때도 그걸 좀 우리 그때는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좀 쓰자 그랬더니 그때는 기후 변화에 따른 예산을 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기후 변화도 아니고 기후 위기라고 그랬어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쓴 예산은 한 푼도 없어요. 거기에서 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산도 이제 다 바닥이 나고 오시고 있는데, 근데 국민들 목소리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역할 잘하세요. 네, 앞으로 의회와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